네, K뱅크 아파트 담보대출 아담대. 네. 그거는 근데 전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저렴한 금리로 잘 해주시나?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에이구 뭐 그런 거 생각해서 하겠어요? 그냥 할만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네. 이제 은행의 포지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은행은 확 치고 들어가야 되는 은행이 있고 네. 어떤 은행은 수성을 해야 되는 은행이 있어요. 아 K뱅크가 지금 수성할 게 있나? 치고 들어가야죠. 치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거 영업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익이 부합된다 이거지. 그 대출 받는 분들의 당연하지. 그렇죠. 그건 좋습니다. 그렇지. 그건 이제 받는 분들도 싸게 퍼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저쪽도 그거예요. 전략이 있다는 거야. 네. 전략을 잘 활용해줘. 예.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하여튼 K뱅크 아파트 담보대출 알아보시면 여러분께도 아마 이득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네. 오늘 시장 일단 뭐 어제는 미국 시장이 안 열렸으니까요. 네네. 네, 어제 우리 장부터 해서 쭉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유럽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네, 유럽은 혼조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영국 0.12, 독일 0.03% 하락, 프랑스 0.16% 하락이니까 그냥 보합권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어제 우리나라 지수가 후장에 올랐죠.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06% 상승했습니다.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비해서는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요. 어제 좀 시장에서 기대를 좀 했던 LPR 금리 5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3,800위안 이상의 유동성 공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중국 시장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일선 도시라고 불리는 북경과 상해 여기가 MOM으로 0.4, 0.2 정도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중국이 2%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3,810억 위안이죠? 예, 예. 맞나요? 네, 예, 예. 3,810억 위안의 유동성이 공급이 됐고 예. 중국 금리는 동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중국이 올라가면서 후장이 우리 시장이 상승하는데 좀 보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은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차트 한번 볼까요? 유럽의 3대 지수인데요. 맨 왼쪽이 독일이고요. 좀 작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노란색으로 제 표시를 좀 했습니다. 프랑스는 역사적 신고일수를 넘겼습니다. 영국도인데? 영국은 이미 넘겼고요. 뭐야 이미 붙지. 넘겨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국 망한다며. 이거 보여드리니까 난방비 폭탄 맞으면 말씀 나라 주시는데. 무너진다며. 전 고점이 언제쯤이에요? 월봉입니다. 월봉 이게. 예, 그러니까 저고점이 작년입니다. 작년. 예, 예. 작년에 그 고점을 다 넘어서 거래되고 있고 독일만 지금 살짝 아래에 있고요. 프랑스와 영국은 이제 넘겨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보여드린 것은 유럽의 경제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유럽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임 폭이 변동성 자체가. 그래서 역사적 신고수가 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태에서 그냥 조춤조춤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은 뭐 CPI, PPI 발표 후에 국채 수익률이 좀 움직이긴 했지만 위쪽으로 좀 제한적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거의 다 끝났죠. 그래서 네. 지난 한 주간 보면은요 중소형주가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어제 전에 발표된 건데요. 미국의 중고차 대출 연체율이 9.3%, 13년 내 최고라고 합니다. 그 신용을 구간으로 그 보고서에 보면 뉴스를 보면 나눠놨더라고요. 저신용자들은 15에서 21%로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뉴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완전 고용 수준에 보다 더 낮은 굉장히 좋은 고용의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여전히 미국 국민들은 돈이 있고 그래서 소비가 좋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필리핀 부익부가 더 많이 생기는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또 살펴봐야겠지만 여하튼 간에 중고차 가격이 물론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많이 올랐죠. 금리가 오른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좀 주머니가 얇은 저신용자 쪽에서는 연체율이 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되면은 고용 지표에도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여러분들 좀 걱정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뒷심 어제. 좋았어요. 예, 뒷심이 이제 좋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이 오른 부분들이 보탬이 되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제 시작하자마자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합 시작했는데 현선물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감으로는 3,100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뒷힘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0.16%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7%나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저거 800을 먼저 가겠네. 지금 분위기 좀 2,500 그런 보다. 분위기로 잡혀 있는데요. 코스닥이 지금 7주 연속 올랐고 이번 주가 8주 차인가 그래요. 네. 지금 코스닥 계속 오르고 있는데 보통 이 정도 오르면은 이제 매물 좀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나 아니면 그 연초에 있었던 로봇, 뭐 챗봇 뭐 이런 쪽에 굉장히 강세였는데 그쪽에 매물이 좀 나올 법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다시 올랐던 것은요. 제약바이오가 올랐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정말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기를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미국의 헬스케어 섹터가 강세였어요. 네. 그런 영향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해프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HLB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HLB? 예, HLB 생명과 HLB 제약, HLB가 있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물적 분할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하면서 HLB가 조선 그 피팅하는 쪽도 있고 이렇게 다른 쪽이 있어. 제조업체 있어요. HLB가 제약회사인데 그걸 떨어뜨려서 비상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물적 분할을 하면은 주식매수 청구권이 발동이 되지 않습니까? 주매청. 예. 근데 주식매수 청구권을 발동을 하면은 이 주식을 빌려줬던 곳에서 대주 쳤던 곳에서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공매도 공매도 쪽에서 회수되네? 갚아야 됩니다. 다시. 아. 그래서 수급적 이슈가 발생됐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과 함께 오히려 좀 좋은 쪽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물적 분할을 하면은 나쁜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회사에서 그동안에 계속 이 주주들이 요구를 했던 제조업체 부분을 왜 갖고 있냐. 그걸 떨어뜨려라. 근데 그거 떨어뜨리고 그럼 좋아졌죠. 그것도. 그런데 또 주식매수 공매도 워낙 청구권으로 많으니까. 인해서 예. 그래서 공매도했던 데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좀 돼서 수급적 아하. 이슈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테라피틱스는 어떻게 됐어요? 예? 테라피틱스. 어떻게요? HLB 테라피틱스라고. 관심 없으세요 우리 박병재 부장님은. HLB 테라피틱스는 어제 한 7%인가 아마 올랐을 겁니다. 네, HLB는 뭐 한 상한가 같고 HLB 앞에 이름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가긴 가더라고요. 다 보셨군요. 네. 예. 아무튼 요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요렇게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다가 미국에서 조금 그쪽에 올라오는 부분하고 또 요런 이슈가 하나 생기면서 어제 네. 굉장히 강세였어요. 제약바이오가. 바이오가. 그런데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높은 그래서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꽤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에. 그러니까 얘가 받쳐주면서 코스닥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뭐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으니까 이제부터 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의견은 분분합니다.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당 부분 높은 쪽에 있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움직인 것이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받쳤다라고 좀 해석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가지 어저께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까 그 공기자님 말씀 주셔서 저도 오늘 뉴스를 갖고 왔는데 CATL에서 지금 배터리 가격을 인하시켜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일단 그 완성품 메이커인 LG에너솔루션, 삼성 SDI가 마이너스 4% 이상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소재업체들도 어저께 하락 시작했거든요. 또 오후 들면서 쭉 반등을 다 하더라고요. LG에너솔루션만 마이너스 3%고요. 삼성 SDI 마이너스 1%. 소재업체들은 다 플러스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아침에 빠졌다가 다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상황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유럽연합과 미국의 PMI가 발표되는데 오늘 소폭 개선되는 쪽으로 컨센서스는 되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은 경기 쪽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면 훨씬 더 이제 전보다는 훨씬 더 의미를 많이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별하게 이제 큰 이벤트는 지난주에 다 끝났고 이제 큰 이벤트는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종목 잔세가 계속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환율이 재차 상승해서 1,296원, 1,300원 근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점차로 좀 축소되고 있다가
어제는 아예 이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시장의 힘이 좀 약해졌죠. 네,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시장이기 때문에 좀 약해질 수 있지 않겠냐 또는 하락하지 않겠냐라는 쪽의 의견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상당히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다는 거는 좀 고무적인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희망을 좀 갖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의 물가나 금리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지만 이제 1월에 워낙 급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빅 이벤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노이즈이지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식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 드렸는데 이따 좀 이따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1월에 외국인들이 채권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채권 매도. 예, 채권 매도가 많았습니다. 채권 매도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보세요.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원화 강세가 됐죠. 그럼 환차 이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채권 구제 수익률이 올라오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던 게 다시 한번 반등을 줬잖아요. 그 사이에요. 그래서 이익 실현할 구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좀 나간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을 많이 샀는 모양이죠. 예. 근데 그것이 계속 나갈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짧게 막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세계 채권 지수 있잖아요. 그 3월에 편입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 올해 그래도 주식시장과 연관된 외국인의 자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계 부분도. 채권 시장에 우리나라 채권이 편입이 이제 되는 모양이군요. 지수에. 예, 지수에서 이제 편입시키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이 되면 지금은 전체에서 약 2% 정도는 안 되는데 꽤 큰 규모의 어떻든 그게 인덱스이기 때문에 편입될 거라고 보죠. 예, 그러면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MSCI 선진국 지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럼 돈이 만약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걸로? 그렇죠. 예, 그렇죠. 채권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오면 워낙 강세윤이죠. 워낙 강세형이죠. 네. 그러면 주식은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죠. 채권 가격은 좀 떨어지나요 그러면? 채권 가격 오르지 왜 떨어져요? 채권 가격이 올라요? 네. 채권 금리 가격. 떨어지죠. 금리는 좀 금리가 떨어지고. 떨어지죠. 예. 복잡합니다 채권. 네. 예.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한편으로 좀 두고서 시황을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만 한번 갔다 오면 약간 그 지체 현상이 벌어져. 어떻게? 그 현상이 이제 필반이라고 그러는데 필리핀 한번 갔다 오면 반이 돼서 옵니다. 지식이. 그러니까 그 필반 지수야.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깜짝 방문했다는 뉴스 오늘 아침 보셨죠? 새로운 무기 공급을 약속했다 했는데 오늘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23일서부터 그리고 24일, 25일에 G20 재무장관 회의를 합니다. 1년에 몇 번 하거든요. 근데 G20 재무장관 회의는 제가 경험했을 때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무장관 회의에서 거의 그 글로벌 경기와 관련된 그리고 글로벌 위기가 발생됐을 때 거의 대부분 여기서 어떤 모색 결정이 나와요. 2016년도 아마 저 중국 그 붕괴 막 네, 위험할 때 그런 그때도 것들도 저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거의 대부분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된 얘기들이나 가상화폐 얘기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동안에 개발도상국의 채무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이런 네. 얘기들 좀 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요거는 우리하고 조금 더 떨어진 얘기이고요. 그거 말고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 이 부분은 좀 살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2022년 역대 최다 폐업했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더 많이 개업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반도체 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폐업한 이제 그 숫자를 보면은 정말 급속도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미국의 제재 영향과 반도체 업황 사이클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전체적인 사이클에서 연동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그렇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뉴스를 좀 소개를 드린 거고요. 네 번째 뉴스는 아까 공 기자님 말씀 주셨습니다. CATL의 가격이나 제가 중요하게 본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객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내개세 대상이 거의 대부분이고 테슬라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4개 대상 회사는 아마도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할 것 같은데 2022년 기준 글로벌 점유율이 약 4%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 4개 기업이 이제 본토 기업들이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국의 전기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내용 뉴스를 보고 해석을 좀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려면 이 리튬이 포함된 양극재 소재 공급망에는 가격 인하를 요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기에 이쪽에 소재 업종에서는 아마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조금 더 길게 시간을 보면은 만약에 CATL 배터리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 메이커들은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배터리에도 가격 인하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도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안대가 이 정도요. 근데 사실 이 뉴스가 어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2차 전지가 빠졌던 거예요. 빠졌다가 후짱 들어서 다시 반등을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뉴스가 나와서 오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일단 어제 영향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냥 5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연초 이후에 올해 시작하면서 외국인과 개인들의 엇갈린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요. 한국거래소의 자료입니다.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은 약 7.8조 정도의 순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약 5.3조 정도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나머지의 순매도 차이는 기관이 다 한 겁니다. 기관도 계속 매도였습니다. 연초 후에 어제까지 코스피가 9.1% 상승했거든요. 연초 지수 1월 1일 지수 대비해서요. 근데 외국인들 순매수 1위부터 5위까지가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에코프로비아, 현대차인데 평균으로 해봤더니 플러스 23.6%예요. 삼성전자 12%, SK하이닉스 22%, 삼성 SDI 12%, 에코프로비아 50% 정도 올랐고요. 현대차가 제일 못 올랐고 23%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샀는지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개인 순매수 1위부터 5위가요.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현대로템, CJ제일제당, SK텔레콤이에요. 그래서 얘들 다 마이너스라 가지고 연초 순위율이 마이너스 5.4%. 저 어떻게 정부에서 요즘 좀 압박하는 데들이 저리 들어가 있네. SK텔레콤도 통신 들어가 있죠. 한국 한전 들어가 있죠. 이걸 이 뉴스를 보면서 왜 이렇게 샀을까라고 생각을 제가 해보니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보면은 내수에 있거나 아니면 유틸리티에서 좀 피해가야 되는 쪽으로 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보수적으로. 예, 보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판단이. 예. 그래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좀 피해가는 쪽으로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사기도 굉장히 어렵죠. 딱 이렇게 억지로 사기도 되게 어렸을 것 같은데 근데 순매수로 보니까 집계를 해보니까 이렇다는 뭐 샀을 수도 있고 사줬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이 던졌다는 얘기잖아, 저게. 개인이 순매수했다는 그렇죠. 건 한쪽에서 반대로는 기관은 유출혈이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확연히 좀 차이가 있어서 좀 씁쓸한 내용이지만 거래소에 자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뉴스 자체만 그냥 전해드린 거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저도 포함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시장의 대세를 그냥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려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피해서 자꾸 다니거나 좀 다른 쪽을 지켜보면은 이 시장 수익률을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좀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시장에서 비율이 얼마나 돼요? 30%? 30% 조금 안 됩니다. 30%였다가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야 이제 더 팔 건 없다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개인은 몇 프로 정도요? 통계 나온 게 있나요? 개인이 지금 모르겠네요. 많이 팔아서. 모르겠는데 뭐 많이 높아졌는데도 뭐 그렇게 높지는 외국인보다 높진 않죠. 외국인보다 통계를 한번 볼게요. 통계 한번 보실래요? 정확한 걸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제작진이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아마 외국인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 비중은 30%지만 그 중에 활발하게 거래하는 비중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외국인이 뭐 HL 테라브리스 이런 걸 사는 건 아니니까. 같은 거라는 건 아니 그런 류의 이제 소형주. 네. 어떤 의미를 딱 느낌이 가지는지 저도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개인들이 만약에 30%고 외국인이 30%면 한번 상대해 볼 만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신 개인 투자들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상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사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전체적으로 쭉 스펙트럼이 워낙 큽니다. 분산돼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건 외국인들 훨씬 클 큰 거죠. 수밖에 훨씬 큰 없군요. 거죠. 지수도 네. 그렇고 종목에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은행 좋았던 거 70%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5대 시중은행들 거의 다 뭐 비중이 뭐 7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우리 박병창 이사님 보내드리고요. 얼른 또 두 분의 김 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